전체 인구의 약 2%, 성인 6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 겪는 가장 흔한 질병, 바로 오십견이다. 흔히 5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30견, 20견이 급증.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매서운 날씨 탓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겨울철 어깨 이상 신호를 얕봤다가는 어깨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돼 수술로도 완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데, 당신의 어깨를 위협하고 있는 오십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지금 헬로우 닥터에서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헬로우 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권기두 원장님과 함께 이 어깨 통증,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날씨가 매서울 때는 어깨에 워낙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다녀서 그런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이렇게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겨울철이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오십견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깨 관절에 혈액 공급이 줄게 되고 어깨 관절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에 염증과 통증을 동반한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는 오십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이제 목하고 머리까지 경직이 되고 많이 이렇게 쑤시고 이런 증상들이 이어지는 걸 봤는데, 오십견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어깨에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는 질환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십견이라는 것은 주로 중년 이상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정확한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십견은 화면처럼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붓고 아프다가 섬유화가 되어 어깨가 굳어버리는 질환으로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며 어깨가 얼어붙었다는 뜻에서 동결견이라고 불립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 이렇게 원래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불리는군요. 자, 화면처럼 이렇게 어깨가 굳어버리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자, 이렇게 되기까지 오십견의 증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증상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으로서는 관절 운동 제한과 통증이 있겠습니다. 오십견이 심하게 진행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증상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쪽 어깨가 무겁고 관절 전체가 뻣뻣함을 느낀다든가 팔을 뒤로 올리는 동작이 부자연스럽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브레이저를 착용할 때와 풀 때 예전처럼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다든가, 남성의 경우에는 팔을 뒤로 돌려 허리띠를 중심으로 주먹 관절이 10cm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느껴져서 잠을 깬다면 오십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뒤로, 옆으로, 앞으로 순서로 들어올릴 때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오십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순서는 오십견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으로서 반드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칭을 좀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 등 뒤로 이 손 올리는 게 조금 더 뻣뻣해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 옆으로 누우면 이런 증상은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발견이 되면 오십견을 좀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년의 나이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 30대에도 이 어깨 통증이 되기 때문에 20견, 30견 이런 것들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젊은 연령층으로, 그리고 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우리 몸에는 100개가 넘는 관절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깨 관절은 상하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가장 유연한 관절입니다.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넓은 대신에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깨 네. 질환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레저 활동을 많이 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스포츠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회사원들에서 잘못된 자세로서 장기간 컴퓨터 앞이나 책상에서 앉아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어깨 통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20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컴퓨터 같은 기기를 다룰 때는 정말 어깨 통증이라든지 어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젊다고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자, 어깨 통증을 느껴서 이제 병원을 찾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십견을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에서는 스포츠 손상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통증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는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가 호소한 증상 등을 토대로 하여 진찰한 뒤 50견이 의심된다면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는 관절염의 유무, 뼈의 이상 유무 등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로서 50견에서는 골다공증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네. 자, 엑스레이 검사고요. 이번 검사는요? 어깨뼈에 이상이 확인되든가 아니면 50견이 의심된다면 MRI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관절강이 좁아져 있으며 정상의 경우에서 보이는 경관절 아래쪽 애가부의 관절막이 늘어져 보이는 부분과 견갑 하근 저맥낭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막이 두꺼워진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엑스레이 검사와 MRI 검사를 통해서 이 50견에 대한 진단을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돌리면서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러고 파스만 붙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깨 결림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네. 어깨 근육은 어깨에서 목까지 그리고 머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통증이나 머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통이나 불면, 구토, 이런 눈의 피로 이런 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권태감 같은 전신 증상을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른 어깨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게 일단 화를 더 키우는 그런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어깨 아프다고 흔히들 파스를 많이 붙이잖아요. 혹시 이 50견 증상에도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인 환자분들께서는 어깨가 아프면 맨 처음 하는 것이 어깨 찜질과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파스에는 이제 소염 진통 성분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스가 이제 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견의 이제 질병의 경과를 보게 되면 첫 3, 4개월간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해지다가 그다음 3, 4개월간 통증이 약간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또 3, 4개월 지나면서 관절 운동이 회복되는 그런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에서 2년간 경과가 지나게 되면 50견이 이제 자연 치유되는 그런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굳이 이것을 인공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50견이 있는 1에서 2년 동안 계속 아프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통증 완화와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환자가 다 이제 1에서 2년 후에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약 50%에서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고 약 45%에서 관절 운동 제한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견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약 70%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기 단계에 본인이 알아서 그냥 집에서 찜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나중에 심각해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군요. 실제로 보면. 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큰일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는데, 자, 50견을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네, 무리한 어깨 활동을 피하고 약물 치료와 적절한 물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물리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찜질 후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데요. 찜질 후에는 추 운동, 손가락 운동, 손가락으로 벽 걸어오르기, 막대를 이용한 운동, 도르래 운동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동 등은 하루에 6회 정도로 자주 시행하여 굳어진 관절막을 서서히 이완시키는 것이 좋고요. 네. 간혹 통증이 심하면 자가 운동 치료와 병행하여 비스테로이드계 진통소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꾸준히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50견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한 관절 운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한 초기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경관절 통증을 심하게 이제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가 운동 치료는 6개월 이상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6개월 이상. 일주일 단위로 보면 어느 정도 반복하는 게 좋습니까?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물리치료를 계속 반복을 해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0견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활 습관에 따른 질환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50견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어깨 관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어깨나 목이 뭉친 느낌이 들면 온탕이나 따뜻한 팩을 등을 사용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보다 가슴 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고 옆으로 누워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은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양손을 핸들 아래쪽으로 잡고 뒤쪽에 놓인 물건을 잡을 경우 어깨를 비틀지 말고 몸 전체를 돌려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관절은 한번 발병하면 대부분 수개월간 고생을 하며 완전히 낫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50세 이상 운동량이 적은 직업을 가졌거나 뇌졸중,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어깨 스트레칭 등이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방하는 생활수칙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화들이는 것이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좀 습관처럼 이렇게 50견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들 익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50견을 치료한다거나 예방한다고 해서 아주 무리하게 관절을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하게 이렇게 뒤로 좀 손을 내민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만 반복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습니까? 50견이 있어서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요가처럼 그렇게 심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평소에 하는 운동으로서는 아주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50견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혹시 어깨 질환들이 있습니까? 어깨 통증이나 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깨가 아프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께서 나는 50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깨 아픈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손상,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습관성 탈구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요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도 이제 자신의 무게나 이 적당한 거를 잊으시고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좀 심하게 하더라도 혹시 50견 이런 거 어깨 통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아주 좋으면 아주 건강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너무 극심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관절이나 이제 근육이나 이런 손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네. 손상이 있음으로써 50견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50견 예방이나 치료에 가장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통증들을 유발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되겠네요. 자, 오늘 50견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권기두 선생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